장비 vs 여포. 4번의 격돌, 승패 없는 전설의 대결. 삼국지 최고의 무장은 과연 누구일까요? 여포, 붉은 말, 적토마를 타고 전장을 질주하며 혼자서도 수많은 적을 제압한 전쟁의 신. 아니면 장비, 호랑이 수염과 둥근 눈, 단 한 번의 함성으로 적군을 도망가게 만드는 불굴의 장수, 여포에게 단독으로 맞설 만큼 담대한 남자. 놀라운 점은 두 장수가 총 4번이나 맞붙었지만 단 한 번도 명확한 승패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쪽은 폭풍 같은 힘, 다른 한쪽은 꺾이지 않는 의지. 이 치열한 대결에서 과연 누가 진정한 전장의 신이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장비와 여포의 4번 맞대결을 소설과 역사 기록을 모두 비교하며 하나하나 분석해 봅니다. 장비가 정말 여포와 맞설 유일한 장수였는지 그 진실을 함께 파헤쳐 보세요. 구독 버튼을 눌러 삼국지 속 흥미진진하고 놀라운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첫 번째 격돌. 호로간 삼국지에는 수많은 장대한 전투가 기록되어 있지만 장비와 여포가 처음 맞붙은 호로간 전투는 그 중에서도 단연 최고의 명장면으로 꼽힙니다. 두 장수의 힘과 용맹, 결단력과 불굴의 의지가 극한까지 맞부딪힌 순간이었고 독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 전투가 벌어질 당시 위연 원소, 연합 18로 호군이 호로관을 공격하며 권세를 남용하던 동탁을 제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관문 앞에는 살아있는 성벽, 바로 여포가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비장, 페이장이라 불렀습니다. 적토마를 타고 방천화극을 휘두르며 단독으로 적을 제압하는 무적의 장수였습니다. 여포는 단순히 강한 근육만 가진 것이 아니라 빠른 몸놀림과 뛰어난 전투 기술, 전략적 판단까지 갖춘 완벽한 전사였습니다. 초기 전투에서 그는 수많은 명장들을 격파하며 적군의 사기를 꺾었고 등장만으로도 전장을 지배하는 그림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 여포 앞에서 대부분의 장수들은 망설였지만 그때 류비의 의형제 장비가 굵은 목소리로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의 눈은 불타는 듯 빛났고 호랑이 수염과 당당한 위엄, 그리고 거대한 흑마를 타고 방팔마 바시에마오를 휘두르는 모습은 전장을 뒤흔들었습니다. 여포야, 도망치지 마라. 장익덕이 여기 있다. 라관중은 장비를 하늘에서 내려온 전신 같은 전쟁의 신으로 묘사했습니다. 여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장비의 함성과 기세를 느낀 그는 바로 진행 중이던 다른 장수 추격을 중단하고 장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격돌은 마치 두 개의 화산이 충돌하는 순간과 같았습니다. 장비는 불타는 정의의 열정으로 싸웠고 여포는 차가운 자신감과 압도적 힘으로 맞섰습니다. 그 순간 전장은 멈춘 듯 했습니다. 수만 명의 시선이 번개처럼 교차하는 두 장수를 주시했고 창과 창, 도끼와 도끼가 부딪히는 소리는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누구도 끼어들 수 없었고 이는 단순한 개인 간 싸움이 아닌 하늘과 땅의 분노가 맞부딪힌 전투처럼 느껴졌습니다. 50여 회의 교전 동안 어느 쪽도 우위를 점하지 못했습니다. 장비는 폭풍처럼 돌진하며 기세로 압박했고 여포는 철저하게 방어하며 긴 창을 활용해 반격했습니다. 두 사람은 전투의 정반대 얼굴을 보여주었습니다. 한쪽은 불타는 열정, 다른 한쪽은 차갑고 냉정한 힘. 놀라운 점은 장비가 전혀 밀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포의 명성이 이미 하늘을 찔렀지만 장비는 끊임없이 공격하며 여포를 후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장비가 전투, 기술, 체력, 정신력에서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증거였습니다. 라관중은 어느 한쪽을 과도하게 칭송하지 않았습니다. 여포는 여전히 무적의 장수였지만 장비는 정의와 불굴의 용맹을 지닌 또 다른 전쟁의 신으로 빛났습니다. 이 균형 덕분에 전투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장비가 50여 회를 싸운 뒤에도 기력이 떨어지지 않자 의형제인 류비와 관우가 걱정과 감탄을 동시에 느끼며 합세했습니다. 이로써 전투는 삼형제가 여포와 맞선 전투로 이어졌고 삼국지 전체에서도 가장 유명한 클라이맥스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포는 3명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30여 회 이상 버텼습니다. 그러나
결국 전세는 기울었고, 이는 그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형제애라는 깨지지 않는 벽 앞에서 힘이 무력해진 결과였습니다. 여포는 결국 퇴각할 수밖에 없었지만 장비와 단독으로 맞붙는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상대를 쓰러뜨리지 못했습니다. 전투 이후 장비의 명성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는 여포를 두려워하지 않고 단독으로 싸워 지지하는 최초의 장수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장비를 단순히 성급한 장수가 아닌 두 번째 전쟁의 신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옛말에 재주는 나이를 기다리지 않고 용기는 권위에 굴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장비가 바로 그 구현이었습니다. 그는 명성을 위해 싸운 것이 아니라 대의를 위해 싸웠습니다. 이것이 오늘날까지도 호로관 전투가 불굴의 정신과 인간의 용맹을 상징하는 전설로 기억되는 이유입니다. 또한 이 전투는 두 장수의 전투 스타일 차이도 명확히 보여줍니다. 장비는 기세로 상대를 압도했고 여포는 기술로 버텼습니다. 한 사람은 열정과 폭력, 다른 한 사람은 차갑고 계산된 힘. 이 두 요소가 맞서면서 전투는 자연스럽게 승부가 나지 않는 전설적 싸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호로관에서의 첫 전투는 단순한 무력 대결이 아니라 삼국시대의 핵심 가치인 충애, 정의, 용맹, 불굴의 의지를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 되었습니다.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은 이 전투를 강자 앞에서 굴하지 않는 인간의 정신과 용기를 보여준 교훈으로 기억합니다. 여포는 무적의 장수로 칭송받았지만 장비에게 패배한 유일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반대로 장비는 전투의 승리 여부와 상관없이 단독으로 여포와 맞서며 장수에서 전쟁의 신으로 거듭난 순간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격돌, 자주, 슈추. 전투 호로관에서의 첫 전투가 두 명의 장수가 준비된 상태에서 맞붙은 상징적인 대결이었다면 자주에서의 두 번째 전투는 완전히 예측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정치적 혼란, 개인적 음모, 그리고 술 기운이 남아있는 상태가 맞물리면서 이 전투는 단순한 힘의 대결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와 불완전함까지 보여주는 드문 사건으로 기록됩니다. 유비가 조조의 신임을 받아 자주를 통치하게 되면서 그는 가족과 의형제들을 새로운 거점으로 데려왔습니다. 장비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평화로운 땅에서 지내면서 전장의 긴장과 폭력을 몸으로 겪던 장비는 점차 경계심을 늦추게 됩니다. 이는 그의 치명적인 약점이 되었고 예기치 못한 재난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한편 여포는 조조에게 쫓기며 궁지에 몰려 있었지만 바로 자주를 기습 공격의 장소로 선택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아내의 아버지, 즉 조보가 그곳에 머무르고 있었고 과거 장비에게 맞았던 일이 있다는 점을 이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여포의 분노와 공격 이유가 명확해졌습니다. 삼국지 14회에서는 장비가 취한 상태로 누워 있다가 군사들이 여포가 성을 침입하여 장수를 죽이려 한다 라고 급히 보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잠시 멍하던 장비는 곧바로 갑옷을 걸치고 방팔말을 들며 말을 달려 성문으로 나섭니다. 술 기운이 남아있음에도 장비의 본능적인 전투력과 의형제, 가족을 지키려는 의지는 불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술은 몸을 쉽게 떠나지 않았습니다. 장비는 평소의 힘을 완전히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동작은 익숙했지만 정확성이 떨어지고 시야는 흐려졌으며 판단은 늦어졌습니다. 작은 한 박자만 늦어도 전장에서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상황. 이 전투는 장비라는 전쟁에 신도 인간이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 희귀한 순간이었습니다. 여포는 원래 호전적이고 오만했으며 자신의 힘을 과신하는 장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습에서는 장비가 술에 취해 있다는 소식을 듣고도 직접 대결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군대를 배치하고 천천히 탐색하며 상황을 살폈습니다. 이는 평소 잘 드러나지 않았던 여포의 조심스러운 면모를 보여줍니다. 여포는 장비가 언제라도 방역할 수 있는 위험한 상대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술 기운이 남아있음에도 장비는 성문으로 달려나가 창을 휘두르며 함성을 질렀습니다. 여포군의 진영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본능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장비의 용맹,
즉 삼국지에서 말하는 정의로운 남자의 기계가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전투가 이어지면서 장비는 점차 지쳐갔습니다. 더 이상 전세를 유지할 수 없게 되자 부하들의 호위를 받으며 동문 쪽으로 후퇴했고 가족들을 안전하게 데리고 성을 벗어났습니다. 그럼에도 여포 진영의 누구도 깊이 추격하지 못했습니다. 술 기운이 남아있는 장비조차 상대를 위축시키는 위력을 발휘했기 때문입니다. 이 전투를 깊이 분석하면 술 자체가 원인은 아니었습니다. 술은 촉발 요인일 뿐, 핵심은 급변하는 상황과 장비의 본능적 전투력입니다. 장비는 본래 평화로운 성에서 지내도록 만들어진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투와 위험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긴장이 없는 환경에서 정신력이 쉽게 흐트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장비는 단순히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전장에서 벗어나 지친 상태와 정치적 음모 속에서 느낀 피로감 속에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강력한 방역 기회를 놓쳤지만 이는 개인적 실수가 아닌 전형적인 전장박 장수의 한계였습니다. 결국 이 전투는 승자가 명확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장비는 쓰러지지 않았고 여포도 완전한 우위를 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위엄을 유지했습니다. 전투 후 장비는 오히려 더 많은 존경과 공감을 얻었고 사람들은 그를 완벽하지 않지만 결코 굴복하지 않는 전쟁의 신으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투는 장비의 인물상에도 깊이를 더했습니다. 그는 완벽한 영웅이 아니라 뜨거운 성격과 직선적 성향, 자극에 쉽게 흔들리면서도 언제나 명예를 최우선으로 지키는 인간으로서 독자에게 더욱 현실적이고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자주에서의 두 번째 격돌은 호로관만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정신적 깊이와 인간적 결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장수라도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는 흔들릴 수 있지만 장비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최상의 상태는 아니었지만 그는 용감하게 맞서 싸우며 자신의 정신과 기계를 빛냈습니다. 호로관 전투가 용맹을 찬미하는 청동상이라면 자주 전투는 인간의 본성과 기계를 비추는 거울이 된 셈입니다. 누구나 약점은 있지만 그 속에서도 기계가 살아있다면 꺼지지 않는 법이라는 교훈을 남긴 전투였습니다. 세 번째 격돌. 명마 쟁탈전. 삼국시대, 생명은 풀처럼 가볍고 전쟁은 일상이었으며 피는 불문율처럼 흘러가는 시대에 때로는 대규모 전쟁도 큰 이유가 필요 없었습니다. 한 번에 경멸 섞인 시선, 짧은 도전, 혹은 단 한 마리의 말이 폭풍을 일으키기 충분했습니다. 바로 이 배경에서 장비와 여포의 세 번째 대결이 시작됩니다. 장비가 여포의 준말을 차지하자 여포는 분노하며 말을 몰고 결전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말 한마리에 쟁탈처럼 보이는 이 사건 뒤에는 오래전부터 두 사람 사이에 쌓여온 복잡한 심리적 갈등이 숨어 있었습니다. 원한, 불만, 그리고 자존심. 이번 전투는 호로관에서처럼 실력 시험이 아니라 명예와 자존, 상처받은 자아를 되찾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삼국지 16회에서는 장비가 여포의 준말을 차지하며 이렇게 도전합니다. 네 좋은 말을 내가 차지했으니 이제 어떻게 할래? 단순한 도발이 아닌 여포의 최대 자존심을 직접 건드린 행동이었습니다. 여포에게 말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권위와 명성의 상징이었습니다. 자주에서 늘 타던 붉은 말, 즉 적토마는 그의 힘과 속도, 그리고 비장수, 페이장준라는 명예를 보여주는 상징이었죠. 말이 빼앗긴다는 것은 곧 그의 영광의 일부가 찢긴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장비, 이전 두 전투에서 맞먹던 상대에게 빼앗겼다는 사실은 여포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여포의 반응은 당연했습니다. 말로 설명할 필요도, 협상할 필요도, 위세를 부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장수가 선택하는 방식, 즉 전장으로 뛰어들어 힘으로 명예를 되찾는 길을 택했습니다. 장비가 방팔말을 휘두르자 여포는 포효하며 말을 몰고 돌진했습니다. 둘 사이에는 말보다 강한 언어가 필요 없었습니다. 전장은 이미 긴장으로 가득 찬 현장이었고 두 사람의 격렬한 충돌은 폭풍 같은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이전 호로간 전투의 격렬함에 익숙한 사람들조차 이번 전투에 장기전에 놀랐습니다. 무려 100회 이상의 맞대결, 삼국지 개인 대결, 역사상 유례없는 기록이었습니다. 전투에서 누구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여포는 폭풍처럼 공격하며 한 번 한 번의 창질에는 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장비는 광폭한 호랑이처럼 포효하며 방팔말을 휘두르고 맞서 싸웠습니다. 서로 부딪히고 맞부딪히며 두 강력한 흐름처럼 격류를 이루었고 아무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무기끼리 부딪힐 때 불꽃이 튀고 금소금이 전장을 울렸습니다. 함성은 공포와 감탄을 동시에 자아냈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심장 박동처럼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후대 사람들은 이 전투를 삼국지 개인 대결 중 가장 장기적인 싸움이라 칭했습니다. 이번 격돌에서 장비는 취하지 않았고 놀라지 않았으며 완전히 깨어 있었고 분노로 충만했습니다. 그의 분노는 단순히 말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여포의 이전 배신, 속임수, 끊이지 않는 오만과 자만심에 대한 반발이었습니다. 장비는 단순히 복수를 위해 싸운 것이 아니라 평민 출신으로서 누구와도 맞설 수 있는 존재임을 증명하기 위해 싸웠습니다. 전투 중 장비는 자신의 정의로운 남자의 기계팔을 온전히 보여주었습니다. 대담하고 체력이 강하며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관우와 달리 관우가 기술로 결전을 끝내려 했다면 장비는 본능과 원초적 힘으로 싸웠습니다. 한 번 공격할 때마다 외쳤습니다. 너는 나보다 뛰어나지 않아. 여포는 이번엔 더 이상 선제 공격자가 아니었습니다. 도발을 받았고 대응해야 했으며 최강 장수라는 명예를 지키기 위해 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전 두 번과 달리 이번에는 완전히 침착하지 못했습니다. 분노가 그의 동작을 서두르게 했고 자존심 때문에 공격은 더욱 격렬했지만 냉철함은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포의 경험과 기량은 그를 버티게 했습니다. 100회 이상의 격돌, 그 누구도 쉽게 견디지 못할 기록이었습니다. 날카로운 창을 피하고 빈틈을 정확히 찌르며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 적절히 후퇴하는 모습에서 여포는 여전히 움직일 수 없는 상징적 존재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전투를 통해 드러난 사실은 분명했습니다. 여포는 더 이상 무적의 전쟁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게임에 휘말릴 수 있고 감정에 따라 움직일 수 있으며 비록 지지 않더라도 완전한 승리를 얻을 수는 없었습니다. 100회 이상의 격돌, 일반인에게는 상상조차 어려운 기록. 삼국지 장수에게도 극히 드문 일입니다. 이를 통해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장비와 여포 모두 초인적 체력을 지녔다는 것. 둘째, 실력과 기량이 극한에 달하여 한동안 서로를 무너뜨릴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결국 시간을 통해 두 사람은 나뉘게 됩니다. 승자도 패자도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존재합니다. 여포는 압도하지 못했고 장비는 굴복하지 않았다. 이는 정신의 승리이며 혼란의 시대 속에서 두 강자의 팽팽한 균형을 증명한 사건입니다. 세 번째 격돌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심리적 요소입니다. 장비는 단순히 승리하기 위해 싸운 것이 아니라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싸웠습니다. 여포는 단순히 말을 되찾기 위해 싸운 것이 아니라 명성을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한 사람은 생존을 위해, 한 사람은 명예를 위해. 두 사람 모두 한계까지 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깊이 들여다보면 이번 전투는 또한 세상에 보내는 메시지였습니다. 권력과 이익이 난무하는 시대에도 때로는 검과 창으로, 머리와 힘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직설적이고 열정적인 장비는 교활한 위선자보다 훨씬 더 존경받는 인물로 부각되었습니다. 세 번째 전투는 삼국지에서 가장 장기적이며 균형 잡히고 극적인 개인 전투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장비는 단순히 성급하고 충동적인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전사, 여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존재임을 증명했습니다. 여포는 상대를 다시 바라보게 되었고 오만은 서서히 신중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입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장기전의 지속 자체가 장비를 최고의 상대임을 인정한 셈이었습니다.
세 번째 격돌은 기술, 정신, 명예가 어우러진 서사적 절정이었으며 승자는 없었지만 두 사람 모두 후세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장비에게는 자신을 넘어선 순간 깨어있고 자신감 넘치는 전투였으며 여포에게는 더 이상 무적의 전쟁신이 아닌 인간적인 한계를 가진 존재로서의 깨달음이었습니다. 네 번째 격돌, 조조의 여포 포위, 공세 수많은 격변을 거치며 한때 호로관에서 이름을 떨치고 도주하여 토서를 점령하고 원주까지 차지했던 여포는 이제 몰락의 길에 서 있었습니다. 조조와 여러 군웅의 연합 공격에 끊임없이 포위당하면서 여포의 힘은 점점 고갈되고 부하들은 흩어지고 내부는 분열되었습니다. 여포를 따르던 책사 진등마저 배신하여 조조에게 비밀리에 정보를 전달했고 이로 인해 예상치 못한 후방 공격의 기회가 생겼습니다. 여포는 이때 소도시 소백 샤오파이 성에 머물며 방어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성문을 돌파하려던 순간 뒤쪽에서 갑작스레 군마의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선두에는 다름 아닌 장비가 있었습니다. 상황은 포위에서 정면 격돌로 급변했고 두 전쟁신의 대결은 다시 시작되었지만 이번에는 대등한 기량의 싸움이 아니라 비극적 결말을 향한 결전이었습니다. 여포가 성 아래에서 진등을 꾸짖는 순간 멀리서 말발굽 소리와 함성이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장비가 이끄는 기병대가 나타났고 선두에는 장대하고 위엄 있는 장수가 방팔말을 들고 호랑이 같은 눈빛과 빽빽한 수염을 가진 장비가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전과 달리 장비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도발하거나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 돌격, 정면으로 공격했습니다. 명예나 실력을 증명하려는 전투가 아니라 결코 양보하지 않는 추격전이었습니다. 장비는 결연함과 살기가 가득했고 형제들에게 재앙을 안긴 자를 향한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장비의 위세를 본 여포는 즉시 명장 고순을 보내 맞서게 했습니다. 고순은 여포의 참모이자 뛰어난 전술가로 여러 차례 전공을 세운 인물이었지만 장비의 광폭한 기세 앞에서는 버티지 못하고 점점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비와 고순의 교전은 이전 장비와 여포의 격돌만큼 길지는 않았지만 차이를 명확히 보여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장비는 단순한 개인의 힘을 넘어 조조군의 압박과 기세를 상징하며 막을 수 없는 힘으로 전장을 지배했습니다. 고순이 패배할 수밖에 없음을 확인한 여포는 직접 출전했습니다. 이것이 삼국지연회에서 여포가 장비와 마지막으로 맞붙는 순간이었습니다. 두 전쟁신은 연기와 포화 속에서 다시 충돌했습니다. 성문 앞 혼란과 압박 속에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장비는 단독이 아니었고 여포는 여러 방향에서 포위당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마치 불타는 숲속 마지막 두 맹수처럼 서로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철과 말발굽이 부딪히며 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격투가 몇 회였는지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대등하지 않았습니다. 여포는 체력이 떨어지고 장비와 조조군의 압박을 동시에 견뎌야 했습니다. 여전히 강력했지만 예전처럼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반면 장비는 점점 활기를 띠며 공격할수록 우세가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여포가 장비의 공격을 막아내는 순간 조조는 직접 대군을 이끌고 세 방향에서 소백성을 포위했습니다. 앞뒤가 막힌 상황에서 여포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고 결국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여포가 장비와의 결전을 명확히 회피한 첫이자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이전에는 포위당해도 여전히 유비관우, 장비와 1대3으로 맞설 용기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현실을 직시한 것입니다. 설령 장비를 이기더라도 조조의 손에 죽음을 피할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승리보다는 몰락의 시간입니다. 이번 전투에서 주목할 점은 장비의 결연한 자세입니다. 호로관에서 장비가 대의명분으로 돌진했다면 이번에는 추격자였습니다. 장비는 이번이 역사의 피비린내 나는 한 장을 끝낼 마지막 기회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포는 단순한 상대가 아니라 혼란과 배신, 무자비함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장비는 더 이상 명예를 위해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내기 위해 싸웠습니다. 한 번 한 번의 공격,
포효하는 방팔마의 힘, 모든 것이 죄인을 역사 무대에서 몰아내고자 하는 의지였습니다. 이번 전투는 개인 대결과 전쟁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이전 3번은 분리된 상황에서 혹은 미결된 전장에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번은 전장이 혼돈 그 자체였고 얼마나 강한 장수라도 단독으로 상황을 뒤집을 수 없었습니다. 여포는 아무리 뛰어나도 장비를 막으면서 고순의 패배를 메우고 방어하며 조조군의 압박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반면 장비는 군사와 전술, 추격의 기세까지 갖추고 있었기에 모든 조건이 그의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비는 여포를 무찌르지 못했음에도 여포를 철수하게 만든 장본인으로 평가됩니다. 여포의 퇴각은 단순한 군사적 선택이 아니라 완전한 몰락의 상징이었습니다. 힘뿐 아니라 신망에서도 패배한 순간입니다. 한때 숭배받고 군웅을 위협했던 여포는 결국 곁에 남은 자 없고 동맹도 없으며 영광도 사라졌습니다. 장비는 갑옷을 뚫을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단지 압박으로 여포가 깨닫게 한 것입니다. 너는 끝났다. 웅장한 선언도 피비린 결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장비와 여포의 마지막 격돌이었고 한 사람은 공격, 한 사람은 후퇴, 한 사람은 끝내기 위해, 한 사람은 버티기 위해 싸웠습니다. 전투의 먼지가 가라앉자 철수한 자는 모든 것을 잃고 남은 자는 승리와 명예를 거머쥐었습니다. 황혼이 소백성을 물들일 때 여포의 등은 혼란의 군대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장비는 전장 위에 서서 방팔마를 움켜쥐고 웃지도 환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이해했습니다. 한 시대의 거대한 상징이 이제 저물어 가고 있음을. 4번째 격돌은 3번째처럼 길지 않았고 호로관처럼 격렬하지 않았으며 술 취한 장비처럼 예외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전투는 시대의 전쟁이었습니다. 개인이 아닌 세력과 역사의 흐름을 대표하는 싸움이었습니다.